정치권 현안 살피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로 6월 임시국회가 이제 끝난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예, 30일 날. 아, 그렇죠. 박 의원님. 민주당이 모레 그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그 노란봉투법 처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왜 처리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참 너무 긴 배경이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쌍용 자동차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예. 그로 인해서 쌍용 자동차의 파업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예. 목숨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배경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한 인간을 파멸시키고 가족들을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손배가압류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예. 뭐 이외에도 여러 사건에서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좀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었고 예.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예. 그런 공식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법원의 예. 판결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사용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두 번째 손해배상 파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우리 노사관계가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청 구조를 통해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다양한 복잡하죠. 노동자들이 있단 예.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실질적인 사용자하고 교섭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파업을 하는 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그런 사용자의 정의와 관련되어서 기존의 법원에서 나왔던 법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이번 합법 노동 조합 보장법에 예. 뭐 노란봉투법이라고 표현되었지만 그렇죠. 예. 이 법의 하나 핵심이고 예. 두 번째가 최근에도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균등하게 책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담 정도라든지 손해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네. 그동안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예. 그리고 이번에도 심의하면서도 법원행정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공식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의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의원님. 네, 노란봉투법은 저희들은 이제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맞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예,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봤을 때도 19대 20대 때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이제 그 발의된 적은 있습니다만 처리되지 않고 뭐 폐기됐었고 예. 이번 21대 들어와서도 원래는 민주당도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이제 쌍특검을 이제 주장을 하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보면 좀 패키지 D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도 좀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좀 선회를 좀 한 상태입니다. 예. 이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 왜 문제냐면은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용자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였던 협력사, 현대자동차 협력사가 모두 다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되고 또 사용자라고 이제 법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헌법에서 정했던 어떤 재형법정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법령을 기존에 위배되는 건 물론이고 법정인 논란 소지 많다. 사실은 예. 그러다면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대기업의 어떤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하청업체에 갈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손해배상 관련된 경우도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어떤 판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기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진정 공동 그 책임의 대원칙에서 벗어나진 않는 게 이번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니고 예. 부별 어떤 심사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파업 현장에 가면은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어떤 소재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행 법에 있어서는 이제 노동조합과 그리고 이제 노동 어떤 조합 원은 이제 조금 차별하게 하더라도 어떤 노동 그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 공동으로 이제 책임 어떤 을 이제 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제 대원칙인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법을 이제 개정하다 보면은 예.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책임 소재를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은 예.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다. 따라서 예. 불법 현장에 있는 불법 파업이 굉장히 조장될 가능성이 이제 더 많다. 예. 이런 취지로 지금 노란봉투법 불법 조장법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은 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 노동의 철학까지 포함이 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뭐 법안이라는 게 홍 의원님 네. 과반수에 과반수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현재 국회 그 구조로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 그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막기가 지금 30일 예정돼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뭐 대통령실에서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전의 두 법안보다는 이번에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거부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민주노총이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홍 의원님 이번에 또 거부하면 여당에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부담이 이제 되죠.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석수를 무기로 해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정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그 재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소위 말해 포퓰리즘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은데 이제 정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입법이거든. 그러니까 예. 입법 사실은 이제 폭주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노란봉투법 이런 불법 파업 조장법은 기존의 양국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헌법과 또 민법 뭐 관련된 법령을 어떤 그 위배된 소지가 다분히 명백하고 예. 그리고 산업 현장에 미치는 어떤 피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 결국은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된다면은 사실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노동자들 특히 힘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갈수록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 피해는 다 국민들 작은 기업들의 노동자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더 대통령실에도 좀 강력한 좀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전에 말씀 중에 보면 이 법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다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쌍용차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배경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급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런 법리들이 이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예.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조에 관련된 건데 사용자의 정의와 관련된 건데 예. 2010년도에 이미
사용 종속 관계뿐만 아니라 노동 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예. 13년이 지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입법이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책임 제한에 관련되어서도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그런 전원합의체가 아니면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갑자기 그런 전원합의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예. 대법원을 통해서도 뭐 꼭 이거를 염두에 뒀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그 관련되었던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는 대법원도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사회적인 배경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타당성, 필요성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층에서는 노조와 관련된 얘기만 하면 마치 다른 뭐 작은 규모의 기업의 이 피해를 볼 것이다. 뭐 이렇게 항상 주장을 제가 아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째 해왔습니다. 예. 노조 설립 자유하면 더 뭐 다른 작은 기업이 설립할 거다. 민주노총 생기면 올 거다. 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조의 조직률이 세계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부족하고 예. 외국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모범으로 따르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얼마나 노조의 그 규율이라든지 노조의 영향력, 노조가 결정하는 바대로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갑자기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노조연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권한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는 전혀 미국 얘기라든지 다른 선진국의 사례들 전혀 참고하지 않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답답합니다. 예. 네, 짧게 조금 말씀 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굉장히 지금 이중적 구조로 좀 돼 있어서 노조 가입률이 지금 이제 13, 4%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이제 그 노조를 이제 하기 위한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또한 오랫동안 이제 노동계 수건이었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대비하자는 그런 어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리고 이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대부분 판례도 그 해당 케이스를 어떤 그런 어떤 심리를 한 건데 이거를 완전히 법적으로 일반론적으로 완전히 이제 사용자의 어떤 범위를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를 하는 것은 네. 지금 현재 기존의 어떤 헌법과 관련된 법례도 분명히 그 위배되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리고 어떤 손해배상 같은 그런 어떤 경우도 어제 이제 환노위에서 고용부 이정식 장관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예. 결국 이제 기존의 어떤 판례를 결국은 뒤집으려면 이제 대부분 전원합의체 해야 되는데 그 전원합의체의 내용으로 그 이번에 판례가 대부분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기존 판례로 완전히 뒤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시라서 또 전원합의체 얘기하면 또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제 이 시간에요.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최정주 씨가 나오셨었거든요. 나오셔가지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이태원 특별법도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처리는 아니고요. 예.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을 좀 다루거나 예. 전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예.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말 그대로 패스트트랙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 안에 빨리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올해 연말이 넘어서거나 뭐 그런 정도 될 겁니다. 처리가 기한이. 예.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건을 이번 30일에 지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임시회 끝나기 전에 그 노란봉투법은 통과. 예. 그리고 그 이태원 관련한 특별법은 좋다. 언제까지 좀 해라라는 거를 결정하게 될 거다. 신속 처리 쉽게 말하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뭐 여러 가지 관련되어 가지고 뭐 좀 조정할 부분이 있거나 서로 간에 여야 간에 필요한 부분들 대화할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간다면 예. 그 기간 안에 쭉 논의를 해서 또 연말 그
신속 처리 기간으로 정한 내에 예. 합의가 되면 그때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특별법에 대해서 여당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당이요? 예. 여당이 도와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굉장히 이 안건도 아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서 처리하더라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이제 통과되더라도 그러질 않기를 좀 바랍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 이태원 참사의 비극적인 문제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정말 사회적 참사로서 우리가 그 원인과 그리고 그 당시의 구조 과정에 대해서 많은 유가족들이 아직도 의문점을 나타내고 계시고 뭐 어제도 나와서 예.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국회가 책임 있게 좀 부응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이런 부분들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것을 떠나서 아예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좀 저도 안타깝습니다. 아니 박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민주당과 그리고 야당이야말로 이런 어떤 국가적 재난 예. 참사를 쟁쟁으로 몰고 왔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건 지금 이제 관련돼서 지금 재판이 좀 진행 중이고 예. 그리고 일단 크게 봐서 특별법이 없더라도 관련돼서 그 이제 희생당하신 분들의 어떤 유가족이라든 이런 어떤 보상을 하고 하는 데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일단은 특별법의 어떤 그런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일단은 좀 그렇게 좀 꼭 필요한 건지 이제 하는데 필요하다면 이제 여야가 정말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패스트 트랙에 지금 태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여야 3명, 3명 그리고 유가족 3명, 9명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일방적으로 좀 그 불리하게 예. 여당 쪽에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예. 그리고 그 대상 범위를 보면 참 뭐 너무너무 이게 예. 희생자의 어떤 3촌 이내까지 사고 체류자 긴급 수습자 체류자 있던 예. 배우자 직계 좀비 속도 대통령 지간 주변에 어떤 그 어떤 작업장 갖고 있는 분들 뭐 등등 그리고 신체적 경시적 뭐 피해를 입어 회복할 판단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이 범위가 이게 뭐 너무너무 일단 넓은 어떤 범위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 두 가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논의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냥 패스트트랙에 지금 태우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목적이 굉장히 좀 불순하다. 이 정말 이 재난 국가적 재난 이 참사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쟁을 몰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240일이 지났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분들 많이 지치셨더라고요. 그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토론 열기 잠시만 시키겠습니다.